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급속히 바뀔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죠. 따라서 이 준비 없이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때 만약에 점점점 그래요. 우리가 가글을 해상하면서 무엇인가 아쉬울 때, 좀 무엇인가 그때 뭐를 했어야 되는데 그 안 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이랬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은 많이들 하시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그리고 그때 부동산을 팔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동산을 팔아서 후회를 하고, 그때 부동산을 사지 못해서 후회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부동산에 한해서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나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있어요. 다 좋다,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고, 어떠한 경우라도 뭐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튼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또한 내가 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을 보통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난 결과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결정적 기회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기회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 기회는 많이 와요. 하지만 문제는 선택의 문제죠. 이러한 기회를 내가 이용할 수 있냐, 아니면 이용 못하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항상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예상한 대로 되겠어? 그래요. 또한 그 분야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야. 내가 부동산은 모르잖아. 내가 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내가 투자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 모르니까 그냥 겁나서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 또 하긴 그래요. 모르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의 재테크 시장을 놓고 본다면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은 이렇게 V자 반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1439에서 2200포인트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2000포인트를 또 바라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요즘 들어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빨간색 박스 안에 거래량인데요.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감정원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거는 2020년 6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어떤가라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8에서 0.09, 또한 수도권은 0.10에서 0.12, 지방은 0.06에서 0.07, 서울은 마이너스 0.0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의한다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같고요. 또한 한국감정원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0.07에서 0.08, 수도권은 0.08에서 0.11, 무려 0.3%가 인상됐고요. 지방은 0.05에서 0.04, 서울은 0.02에서 0.04라는 거죠.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또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또 주식 시장에서 보면 재테크 시장을 통틀어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냥 뭐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또한 한국감정원이나 여러 가지 국책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요즘 뭐 급격하게 뭐 시대가 또한 부동산 시장이 변화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 지혜롭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심포지엄이나 부동산 학회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분석을 연구를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빨리 이겨내고 있고요. 또 우리들 생각과 저희 생각을 떠나서 많은 부분들이 급속한 변화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분석을 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예전에 방송에 들었죠. 부동산 하락하지 않는 이유 6가지라고요. 떨어질 시기가 아직 아니다. 버티면 오른다. 줍줍 대기. 좀만 떨어지면 그냥 매수자가 대기를 하고 있다. 또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또한 그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왜? 오르고 다 올라갔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또 주식을 투자해? 이제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임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4월 8일 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요. 코로나19의 영향, 뭐 경기 침체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만큼 이 부동산 가격이 안 꺾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은 꺾이고 이러한 하락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뭐 전문가가 됐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은요.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딱 2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꺾였다가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저는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사람이 죽네 사네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이 급속하게 2달 만에 반등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역시 풍부한 유동성이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코로나가 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다 흡입하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오늘 발표가 나왔죠. 미국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표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급변하는 그러한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지나가고 있고요.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올 하반기에. 주식은 2200 고지 앞에 지금 와 있고요. 넘어섰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또 2200 고지 앞에 또 서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은 풀리고 있고요.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아유, 어떻게 보면 막 살 떨리는 것 같아요. 급격하게 부동산이 변화될 것 같아서요. 자칫 하다가는요, 혹시라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한테 다가온 또 다른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러한 기회가 사실 기회가 아니었다, 허상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이 또한 평가가 가능한 거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